이게 국도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도로가 넓지는 않습니다. 차량들도 꽤 있고요. 차 도로가 좁은 거에 비해서는. 여기까지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네요. 어떡하면 좋나요? 잘 주행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게 앞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게 하다가 상대 쪽에서 오는 차량과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끼어들었다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지금 이 차량과 우리 블랙박스 차량이 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사고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심각하게 보셨는데 일단 블랙박스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과실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잘못이 클 것 같고요. 또 과실 비율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두 분 김태형 변호사님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당연히 블랙박스는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써주셨고요. 네. 박민성 변호사님은 똑같이 써주셨네요. 블랙박스 과실은 0,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민성 변호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 아까 영상 예. 보셨으면 네. 누가 봐도 잘못했죠, 상대방이. 상대방 차량이 잘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국도 1차선 편도 네. 내 가운데 황색 그 중앙선이 실선입니다. 실선 실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어쨌든 되죠. 넘어가면 안 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넘어가서는 안 된 실선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구부러지는 터닝되는 곡선이 있었죠? 그죠, 곡선 커브길에서 예. 구부러진 도로에서 지금 추월을 했거든요. 맞아요. 추월을 했는데 그 아유. 사이에 상대방 차량이랑 그대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중앙선 침범을 위반을 했고 또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추월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위반을 해서 지금 상대방 차량에 100% 전적인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 정면 충돌한 그 차량도에 대해서도 100% 예. 상대방 차량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줘야 되고. 그러니까 차량 두 대에 대해서 모두 다 손해배상 책임을 100%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차량 두 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김태형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견은 뭐 박 변호사님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그렇겠죠. 네, 네. 한 번 더 뭐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은 블랙박스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에 직진을 주행하던 중에 네. 커브길에서 이제 상대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을 추월해서 이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을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구부러진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 규정을 위반해서 하필 또 구부러진 곳에서 추월을 하면서 그러게요. 앞지르기를 하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더 안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더불어서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을 한 부분도 이제 중앙선 침범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차선에 맞춰서 직진 주행을 했고 특별히 과속을 했다라는 등의 어떤 특별한 과실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상대방 차량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명백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주유의무 위반을 예견할 수 있었던 어떤 사정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블랙박스 차량에는 과실이 없고 네. 상대 차량에는 100%의 과실이 있다라는 네.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박 변호사님 언급해 주신 대로 정면으로 부딪힌 차량에 대해서도 100% 과실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자,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중앙선 침범을 해서 앞지르기를 무리하게 하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보통 중앙선 침범을 하면 과태료나 범칙 뭐 이런 게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잠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과태료, 범칙금 뭐가 다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네. 네, 우선 이제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를 설명을 해보면요. 네.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상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제재로서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인 카메라 등이나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자를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네. 범칙금 같은 경우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직접 이제 위반 장소에서 적발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범칙금이 통고가 되는데 네. 이는 이제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긴 한데 과태료랑 차이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무인 카메라 같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운전자 행위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운전을 한 행위자에게 네 그러한 처분이 부과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는 과태료인가요? 법칙금인가요? 중앙성 침범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이 되는 경우와 이제 무인 카메라 적발되는 경우 다른데요. 그렇군요. 네, 현장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 네. 벌점 30점이 부과가 되고요. 이제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6만 원에 3만 원이 추가된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차이도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두 분께서 뭐 오늘은 뭐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상대방 차량 100% 잘못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블랙박스를 보면서 내린 판단은 두 분의 그냥 의견일 뿐이고 실제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두 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